안녕하십니까.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 MC 김홍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그 큰 회사를 작은 주식이라는 단위로 쪼개서 소유하시고 또 투자 수익도 보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물주 외에 있는 건물주만의 소유로 끝났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예창환 대표님을 모시고 특별한 기업가 정신과 이 기업이 원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본인이 추구한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네. 카사라는 회사는 네. 저희가 2018년 4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첫날부터 저희 창업팀이 이제 앉아서 세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왜 존재해야 되고 음흠. 우리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것인가. 음흠. 저희는 전 세계 자산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자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굉장히 소수만 소유하거나 소수만 사실상 접근할 수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지 않나라는 좀 질문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하고 또 가치 임팩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카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자산들 중에서도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는 자산 자체, 뭐 빌딩, 뭐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선망은 굉장히 높지만은 99%가 소유는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대칭적인 그런 시장에 우리가 기술, 플랫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경험하고 또 투자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카사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뭐 글로벌하게 본다든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뭐 카사 혼자서 풀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어도 뭐 저희 플랫폼이 좀 작게나마 좀 기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동산, 큰 부동산을 특정 개인이 갖고 있으니 그걸 쪼개서 가지자. 이 논리의 전반에 가면 결국은 큰 회사를 쪼개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나 큰 부동산을 쪼개서 정권을 발행하는 거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접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일부를 나누고 나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배당받는 거고, 주주로서.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쪼개서 나눈다고 한들 소유권을 가지고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소유권을 쪼개서 나눠줌으로써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통을 하고 발행하는 증권은 이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수익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증권이라 하면은 네.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이제 배당받고 음흠. 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 크게는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과 비슷하게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기타 수익에 대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한 지분율이 1%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를 1%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제든지 카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물들은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 그 건물을 이제 매수하겠다, 사가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때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 매각 차익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지분대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았을 때 또 그 아파트의 집값만큼 또 제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빌딩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증권을 또 이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언제든지 그 카사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장내에서 2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간에 이제 시장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맡겨진 채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저희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주문을 넣고 또 이제 매수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엑싯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 정도 했나요?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4개를 공모 완판을 했고, 네네. 이제 저희가 조만간 또 5번째 건물도 이제 공모할 예정입니다. 전체의 매입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건물마다 일단 매입 가격은 좀 다르겠죠, 상이하고요. 네. 총액은 저희가 지금까지 약 245억 이거. 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245억 원을 투자한 전체 투자자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한 주라도 네. 투자를 한 사람들은 네.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네, 245억을 2만 명이 사실은 돈을 모아서 사고 거래를 한 거죠, 그 안에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하나에 최초에 들어왔던 투자자와 그 이후에 들어왔던 투자자의 비율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4개의 건물에 네네. 좀 더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네네. 일단은 건물마다 네. 투자자 수는 다르지만은 네. 비율적으로 봤을 네. 때 최초에 공모에 참여하는 분들이 네. 약 한 80%고 80%. 2차 거래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분들이 한 20%가 더 20%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고.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공모를 통해서 네네. 이제 거래를 하는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4개가 아니라 네. 뭐 40개, 400개 이렇게 건물 거래되고 있는 건물 개수가 늘어나면서 네. 저희는 그 비율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그냥 buy and hold 네, 해서 있는 것보다 그 거래의 변동성이 20%로 생겼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네. 저희가 이제 3호 건물 네. 역삼 한국기술센터라는 건물을 네네. 작년 9월 8일에 네. 이제 84.5억 원을 2,695명이 2000 공모 청약을 해서 네. 이제 완판을 했고요. 네. 그 건물이 이제 2월 23일에 저희가 매각 총회를 열어서 으흠. 이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개월 만에 네. 이제 연환산 수익률로는 한 26%의 수익을 26%. 이제 투자자에 제공하게 음. 되었는데, 매각까지 그 2,695명 중에 약 2,200명은 네. 바이앤홀드를 끝까지 가지고 buy and 있었어요. hold 끝까지 갖고 그리고 이제 매각 시점에서 총 주주수는 이제 한 3,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3,200명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의외로 한 거의 30%에서 절반까지도 이제 상장 첫날에 이제 손 털고 매각을 나오죠. 하고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물론 이제 뭐 한 4번 정도 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주식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제 카사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바이앤홀드의 성향도 굉장히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70% 이상이 이제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고객 인터뷰를 해보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시기보다는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가지고서 월세도 받고 또 언젠가 매각이 되면은 네. 그 시세 차익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분명히 주식시장과는 또 다른 투자 양상, 투자 어떤 행태를 좀 네. 저희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가 최초 투자를 받을 때 300번을 만났대요. 투자자를. 근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 만났을 때 이제까지 800번? IR을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시는가요? 저희가 지난주부로 이제 만 4년 됐습니다. 만 4년. 네. 4년 동안에 800번이면 1년에 200번. 그죠? 네. 1년에 200번이면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정도. 네. 그건 진짜 엄청난 열정 없이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서 IR이란? 저는 반대로 투자라는 것이 네. 좀 결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투자자와 이제 회사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결혼이라면은 네네.
IR 첫 어떻게 보면 회사의 피칭이자 소개는 소개팅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혼자서 이렇게 잘났거나 매력적이거나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릴레이션십이지 않습니까? 그 양사 간의 어떤 양쪽의 어떤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관계에서 그런 미팅에서 이제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또 투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좀 저한테는 이제 그 IR이 약간 소개팅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800번을 하는 동안 대부분 또 거절도 많이 당했어요. 예, 거의 그러니까 거절됐겠지 뭐. 예, 아이디어밖에 없을 때 확신이 안 서기도 하고 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분들도 계셨고 근데 또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귀인들도 만났던 것 같고 또 저희 회사랑 저희 팀을 믿어주시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IR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우리 대표님은 IR을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이게 좋은 정석이다. IR의 정석이다. 저는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음. 좋은 IR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초반에는 좀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오케이. 우리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인연이 되었던 투자자들과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또 피드백 받아보면은 오히려 예 대표가 굉장히 좀 솔직하게 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또 어떤 좀 임팩트를 내고 싶으냐라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와닿았고 그게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가서는 뭐 어떤 분들한테는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이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또 같은 얘기를 또 진솔하게 또 받아주시면은 또 그게 또 좋은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진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 모델을 보면서 참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항상 알파 이상의 수익률을 초과적으로 내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노동 임금자들의 소득 증가율보다는 자본의 소득이 커지는 게 점점 더 커지는데 부동산 역시 자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자본 수익률을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야기를 본인이 했으면 좋은데 내가 하네. 가장 좋은 IR은 솔직한 거라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800번 IR을 하셨는데 그 IR에 동의하신 주주가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기관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 네. 투자를 하신 뭐 주주라고 네. 할 수 있는 기관들은 현재 약 25개가 25개. 네. 그다음에 개인까지 다 포함하면 주주 명부에는 지금 몇 분 정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주 명부에는 조금 더 있고요. 그럼 30명? 40명? 4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거나 우리 그 이코노미스트 혁신 우혁신을 보시는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800번 해가지고 40명 된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800번의 설득에 믿어준 40명이 있는 거고 그 40명은 믿어줬기 때문에 결국에 리턴을 받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인사이트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도 필요하신 대표님 개인적으로 건물 주신가요? 좋은 질문이래요. 자, 질문, 관중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건물주신가요? 아닙니다. 네, 제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네. 카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투자가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IR을 아예 안 한, IR에 대한 니즈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 회사 소개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정작 제 소개팅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인 것 같기도 하고 건물주도 아니고 친구를 대상으로 IR 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공 힛 레이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800번 해서 40군데를 할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꼭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인데 IR 어떻게 잘하느냐. 근데
그 투자자들 IR이 안 쏘가요. 그런가요? 네, IR 아무리 뭐 여기 뭐 책에 나오고 누가 가르치고 뭐 멘토 한다 그러는데 그 속지 마세요. 그 돈 내고 배우지도 마시고 본인이 얼마나 철학이 있고 네. 그게 얼마나 뚜렷하고 그리고 IR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지. 네. IR 자료 잘 만들고 장표 잘 만든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 대표님이 86번 하셨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이 많이 단단해졌겠다. 네. 날카로워지고 음. 깊어지고 풍부해졌겠다. 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800개의 비슷한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다는 거는 사람을 참 성숙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카사에 대한 이제 뭐 비전을 더 견고하게 만들게 됐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저희 비즈니스 자체가 정말 전 세계에 좀 레퍼런스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이게 그럼 미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와 맞아요. 유사하다. 뭐 유럽에서의 되게 성공한 사례, 뭐 질문 자체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게 해외 사례는 성공한 게 뭐가 있나요? 하시는데 카사는 정확하게 부동산 거래소를 만든 이 사례 자체가 없거든요. 맞아요. 뭐 민망하게 저희가 무슨 뭐 세계 최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자체가 이 비즈니스, 이 미션을 지금 파이어니어링 하고 있고 그 파이어니어링 하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뭐 투자든 네. 뭐 함께 회사에 합류를 하든 이렇게 함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라고 하는 거죠. 혁신은 사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는 게 혁신이고 이노베이션인데 네. 우리가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거죠. 편하게 남들이 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 게 공식이 있는 거고 네, 뭐 공식이 여기서 있는 성공했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되겠지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카사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카사의 예창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 대담은 중앙 이코노미스트의 혁신 우 혁신 코너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